말도 안 돼. 재밌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 맛있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비디오 파일로 먼저 한번 봤고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와서 방금 봤습니다.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그 철칙을 또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성식 감독은 저희가 헤어질 결심을 만들 때 조감독이었어요. 그 전에 기생충의 조감독이었어요. 둘 다 진짜 이런 재밌던데. 영화를 만드네요. 두 개 다 진짜 재밌던데. 아 근데 이런 걸 만들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가요? 뭐 이런 지루한 영화를 만드는지 저 감독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헤어질 결심처럼 얌전하고 네. 조용한 그런 로코를 만들던 무대에 참여했던 조 감독이 이렇게 박력 있고 활기 있고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를 로코는 아니지 않나?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각본을 저한테 보여줬을 때 그때는 이제 먼저 놀랐고 그렇게 더 놀라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 표정이 뭔가 솔직히 솔직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오락에 집중하는 이런 영화를 참 오래간만에 보는 기분이고요. 아주 오랜만은 아니죠. 밀수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런 기분을 맛보게 됐습니다. 같은 회사의 영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을 하나씩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께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영화사에서 각본을 줬나요? 네, 그 헤어질 결심이 끝나고 뭐 어떻게 할까 방황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 요래가 조성민 프로듀서님께서 그 빔이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예전 기본 초창기 시나리오는 되게 단순하고 코트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봉준호 감독님과 특히 박찬호 감독님 조금 생각하면서 약간 색다르게 만들어야겠다는 강박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경이라든가 빙의를 한 멈천의 얼굴이라든가 약간 블루를 활용하면서 뭐 그런 특색 있는 영화를 좀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경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고요? 각본에? 기본 원래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부적처럼 사용했었고 저처럼 이제 칼을 뽑아서 이제 구체화되는 판타지 세계에 열리는 건 없었거든요. 저만의 영화적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판타지 영화 끝날 때 가니까 거의 그 무슨 코스믹 호러 막 무슨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막 가버리는 영화 정말 우주 공간이잖아요. 우주에 그래서 그 상상력이 좀 한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을 더 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배우죠.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항상 저희들 이제 그것부터 물어요. 누가 나와? 그거부터 아마 보통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캐스팅 과정 어떤 배우들을 어떤 역할을 생각했는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각색을 시작할 때부터 강동 선배님 생각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뭐 두려움은 있었죠. 만약 줬는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 다시 조언해야 되나? 어디 어느 영화 조언도 해야 되지? 그것도 말하는데 다행히 선배님께서 바로 이거 해주셔서 정말 죽다 살았죠.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축하한다고 막 다들 옆에서 주변에서 인사를 전했었는데
이 어땠어요? 처음 관건 읽었을 때? 우선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임필성 감독님과 함께 약간 합숙을 한 1, 2주 정도 하면서 거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던 시간을 보내고 임필성 감독님께서 제가 호러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아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셨었다고 하시면서 유승환을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유승환 감독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서 웨이오네가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대화를 나누며 뭐 이랬는데 갑자기 바로 시나리오를 주셨던 게 전 박사였고 그때가 임필성 감독, 유승환 감독 두 사람이 친하고 근데 동훈 씨는 두 사람 몰랐어요? 그 전에는? 네, 잘 몰랐었어요. 임필성 감독님과 오메가메 마주치고 유승환 감독님도 뵌 적은 있지만 친한 관계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리를 놔주셔서 이렇게 더 빨리 진행됐던 것 같아요. 임필성 감독 자기는 영화 못 만드면서 다리만 다시. 그래서 그 읽었더니 어땠어요? 근데 동훈 씨는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막 오컬트 뭐. 네, 저는 오컬트물을 좀 꽤 좋아하고요. 그리고 판타지 장르를 제가 막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드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는 신업도 가끔씩 쓰고 하는데 저는 다 판타지만 쓰더라고요. 네. 시나리오 쓰는 거는 감독하려고? 아니요. 그냥 일단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작가님 제가 신업도 쓰고 작가님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개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봤을 때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너무 신선했고 잘 만들면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되게 상업 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제가 그 전작에 브로커를 했었고 브로커는 뭐 되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영화 하면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 무속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요? 검은 사제들 할 때 제가 거기에도 무속 신앙이 조금 녹아 있는 지점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무속인 두 분을 만나 뵀었는데 되게 좀 뭐랄까 신선한 느낌? 네, 그랬었는데 거기 극중에 박정민 씨 같은 그런 사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속 신앙 한국 무속이 어쨌든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저도 경험 많지 않은데 무속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민간 무속 신앙이 묘사된 작품들 언제나 흥미롭고 나도 언제나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굿이라든가 특히 굿의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연구할 거리가 많은 그런 일종의 공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원혼을 달래준다거나 또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제의 같은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다른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좀 반갑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얘기를 해보죠. 또 어떤 캐스팅은 의외로 다 순조롭게 했었는데 이순 배우님은 원래 생각했던 배우였고 다 캐스팅은 다 순조로웠는데 이순 배우님은 뭐 시나리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눈 연기하는 게 흥미롭다고 했어요. 동공 연기를 내가 해야 된다. 막장에다가 맞다 안 맞다를 눈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표현이 뭔지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흑자를 줄였다가 풀고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능? 시기됐으니까 아, 기분만 그렇게 하는 얘기. 그리고 그다음에 범천 캐릭터인데 호준호 선배님 캐릭터는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목적은 어쨌든 간에 목적이란 단순한데 이 사슬 결계에 갇힌 세상에 나와서 뭐 어디든 가서 한국을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돌아가서 빙의하면서 뭐 한국을 집어삼키고 세계도 집어삼키고 그런 욕망인데 뭐 그렇게 연결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 풀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직도 어려워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 한 번 봤을 때는 범천의 범천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 동원 씨의 할아버지가 펼친 그 결계 그런 것의 논리랄까요? 그 세계관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번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고 근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범천은 어쨌든 원래 비할 때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예전부터 그냥 쭉 적었었는데 범천은 어렸을 때 신병을 앓다가 이제 어디 공주 충청 어디에 그 산골에 있는 범천 다른 이름이죠. 스승 자신의 스승이 범천인데 그 스승을 탐해서 그 이름을 다시 빌려 써서 그래서 그 빙이라는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무당들 사냥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분출하는 캐릭터 설정을 체험을 잡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그 태안 당주무당의 천족으로 이제 해하려고 했는데 그 당주무당에 의해서 격에 갇히게 되면서 그 격의를 풀기 위해서 그 유경의 눈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 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뭐예요? 손가락 자르는 거는 예전 조선시대 성호사설에 그런 영역을 이용해서 하는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서 발췌를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손가락에 원혼이 가진 손가락의 그 영역 자체 손가락 끝에 모아서 그걸 잘라서 주통에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역을 인해서 빙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저만이 만들었고 손가락을 잘라서 넣었다는 건 어느 성호사설이나 그런 데서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종수 씨, 또 이동희 씨 배우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김종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미양의 워낙 팬이고 특히 저는 보안관을 좀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안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뭔가 가녀린 것 같은데 강인한 이미지가 있으면서 북을 치면 왠지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씨에서도 별 그건 없지만 거기서 참고를 많이 했고 뭐 극한 직업 특히 그거에서 좋았었고 또 동원 선배님이랑 브로커에서 좋았었고 되게 저랑 동갑이라서 또 친구에서도 캐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동희 씨 같은 경우 비하인드는 좀 약간 부사장이잖아요. 사무실에서 조감독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감독이 약간 그걸 많이 또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동희 씨가 아주 제대로 중간중간에 지루하진 그런 순간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템포가 느려질 만하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대사들을 많이 해서 영화를 굉장히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 ADR, 그러니까 나중에 후시노공으로 추가하는 대사들도 많은가요? 네, 뭐 지금 오프 사운드로 들린 대사들은 좀 녹음을 좀 했었고 동시를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동시 기반적으로 많이 살리면서 근데 퀄리티가 안 좋은 게 좀 있어서 녹음 상태가 좀 좋은 것들은 조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애들이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 없던 게 많았었는데 동희 씨랑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암사동을 계속 걸으면서 서로 아이디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오후 3시인가? 그때부터 걸었는데 밤 8시까지 걸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서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 작전을 많이 짰죠. 자, 10번 웃기면 5번 터뜨리자라는 작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동원 씨는 그 즉흥 대사가 좀 있었어요. 다 각본대로. 저는 뭐 거의 각본대로였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드립을 많이 하지 않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대본을 고치고 들어가도 현장에서 애드립은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배님은 정해진 그건데 피아노 단계에서 얘기를 좀 해서 확실히 정확하는 그런 분이셔서 저는 오히려 더 편했고 뭐 각자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각본 단계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죠. 네, 각본 단계에서 의견은 근데 저는 대사보다는 웬만하면은 있는 데서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의 뭐랄까 좀 더 매끄러울 수 있다거나 뭐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관객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동원 씨 의견으로 뭐 추가됐거나 고쳐진 장면이 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범천 관련해서 천박사 감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싸우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뉘앙스를 지금 느껴서 그때 참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거미 그 얘기도 했었고 거미 합쳐져 원래 합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의견을 주셔서 합치잖아요. 그거는 정말 각본에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네. 저는 보통 시나리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렇죠. 그 각본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맹점이랄까? 그 당연히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있을 법한 장면인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정확히 짚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그거 뽑을 때는 엑스칼리버 같았어요. 그래서 막 동서양의 여러 그 신화나 무속의 요소들이 다 막 합쳐진 것 같아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술 액션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그건 동원 씨 워낙 잘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그 막 식은 죽 먹기인가요? 저 정도는 이 정도는 사실 저한테는 우와. 쉬운 특별히 훈련이 없어도 제가 만약에 뭐 무술팀에 뭐 할 거 아직도 없으면 가니까. 알아도 된다 하는 정도. 10년 넘었다. 워낙 무술팀이랑 호흡도 많이 맞춰보고 무술팀이 제가 얼마큼 하는지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훈련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는 무술 감독님이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 가고 나서부터는 뭐 부르진 않더라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전란이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 동원 씨가 출연 중이고 우와. 거기는 액션이 매년 조금 이거보다 훨씬 매년. 어려운 내일 또 것들이 그런 많죠. 고난이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찍는 분량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이제 더 이상 뭐 20년 아닌데 대단한 운동신경과 그 나이는 들지만 경험이 또 많이 쌓이니까 더 쉽게 해내는 것 같아요. 더 똑같은 걸 해도 더 멋있게 폼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힘을 덜 쓰고 더 효과적이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그리고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있었던 아이디어 그때 쓰지 못했던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 뭐 이를테면 뭐 검 같은 경우는 군도나 여기에도 조금씩 녹아 있긴 하지만 군도나 형사 할 때 정말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씩 계속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 때는 일주일에 6일 훈련을 했었어요. 예, 5개월 동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남아 있죠. 연기는 이제 액션 말고도 드라마 장면들이 그게 이제 많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이 영화는 또
좀 유머러스한 장면과 뭐 진지하게 하는 장면도 뭐 할아버지 생각할 때, 동생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 가슴에 이제 막 눈물이 차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서로 다른 장면들, 다른 분위기의 장면들이 다 매끄럽게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거 좀 어렵죠? 어때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웃긴 사람이야. 그냥 잠깐 보면 그렇지만 얘기를 해보면 뭐 되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더 친해지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게 되면은 와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 박사도 아픔은 뭐 가지고 있지만 늘 뭐 아닌 척.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캐릭터가. 네. 그 아픔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할아버지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만약에 그 복수를 못한다 해도 계속 잘 살아갈 그 정도 사람으로 네, 생각을 하고 네, 연기를 했었습니다. 좀 유머러스한 장면들에서 좀 코믹한 대사를 막 할 때 예전보다 확실히 좀 능청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희 씨하고의 그 주고받는 합이 참 재밌게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잘 주거니 받거니 탁구 치듯이 이렇게 봤습니다. 또 배우들 얘기를 더 하자면 박정민 얘기 안 하셨어요. 박정민 그 벽에 그려진 그림 나올 때부터 웃기 시작하는데 정민 씨는 뭐 별다른 대시는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와. 부담처럼 해주세요. 와. 알았어. 믿어주세요라고 혼자서 이제 막 이거 진짜 하시더라고요. 안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신다 해가지고 호시에서는 약간 목소리 좀 약간 더 막강하게 좀 더 바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네,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형님 믿어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오. 나하고 할 때는 안 그러는데 헤어지 계시는데 그리고 저 일장춘몽이라고 당연히 했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는 그런가? 전란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달 가죠. 정말 그 영화 몇 퍼센트쯤 진행됐을 때 그 장면이 나오나요? 정확히 절반 그죠? 정도 네, 그런 거 동기점 네. 아주 절묘하게 배치된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한복판에 딱 들어가서 굉장히 분위기도 확 바꿔주면 데다가 여러 가지 설명해주고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하는 것,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각본 쓸 때 어렵잖아요. 그 관객한테 정말 떠먹여주듯이 너무 설명적인 이건 지금부터는 설명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재미없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느냐 이것이 각본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잘 구사된 장면이라고 봤어요. 뭐 정민 씨가 하는 대사부터 시나리오에는 뭐 글로 적기는 참 쉬운데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유승환 감독님이 되게 도움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맞은 ADR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편집을 해주실지 확실히 저도 노하우가 너무 좋으셔서 훌륭하셔서 그 부분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밀수에서도 박정민 네. 재밌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혹시 뭐 메이크업도 변화가 있나요? 선녀 빙의했을 때와 뭐 변화는 없는데 연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네. 진짜 나도 그거 궁금했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두 번 봤는데도 그렇게 유심히 봤는데도 빙의했을 때 더 피부도 매끈하고 막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민 씨 연기할 때 제가 봤었으니까요. 바로 앞에서 정민 씨 고개 각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조명 자체가 조금 달라 보이고, 약간 비 됐을 때는 덕질 턱을 당겨서 이제 그 정말 영화에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 특별 출연 한 분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우리도 보셨겠지만 예, 이미 보셨으니까 뭐 비밀은 아니죠. 처음에 선녀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근데 잠깐 나가야 되는데 잠깐 하고 계시는데 이미지를 제일 먼저 찾았죠. 여러 배우를 생각하다가 이왕하는 거 내가 좀 팬으로서 완전 다행히 했는데 운이 너무 좋아서 다 끝에 스케줄 다 비시더라고요. 집사님 오셔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라봤어요. 상상도 못했고 저는 정보가 없이 봐가지고 근데 저런 역할은 한씩 나오고 끝일 텐데 단역 배우가 할 것 같은 역할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단역 배우가 어디 있었지? 하고 잠깐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는 빙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계속 연기를 하지. 그런 생각 저는 안 했는데 뭐 제작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승환 감독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두 감독님 그런 얘기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관객분들이 9월 27일에 선택을 잘 해주시면 아까 제작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즉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즌 시상이 계획이 돼 있다는데. 대중의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말에 다음 속편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심어져 있죠.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은 입소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 또 다음 걸 보고 싶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또 흥미로운 활기를 펼칠지 또 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더 보게 만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관객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사람들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지? 신기하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검은 옷 입으신 마이크 드릴 거예요. 빙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다른 공포 영화나 이런 장르의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려진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원작 웹툰에서만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점이 현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셨어요? 감동을 완전 티 아니야? 티? 보통 굿이라고 하면은 전 아까 박찬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쇼처럼 피어나 공연처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선박사도 그냥 계속 정장을 입고 다니시고 하고 막 조명탄이 들어있는 총을 쏜다거나 하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가미된 것 같아가지고요. 청취하러 제 성향이 좀 많이 녹여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전공이 또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처음 만들 때 리듬이나 템포로 생각했던 게 카우보이 부다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을 현대적인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쿨함이 좀 많이 나는 되게 그냥 신박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박하다는 말 근데 또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대사 중에 그 신박한 놈이다 사기꾼으로 사기를 친다? 뭐지? 사기꾼인 척 사기를 친다? 그런 대사가 있죠. 범천 대사로. 그게 참
그 대사가 신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박사 캐릭터를 너무 잘 요약하는. 그렇죠. 이제 그 대사가 사실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그냥 흘릴 수도 있는 대사인데 천 박사는 어쨌든 사기꾼인 척하면서 이제 그 범천을 찾아내려고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니까요. 보통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 척을 하잖아요. 그게 사기꾼인데 사기꾼인 척 사기를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거기에 천 박사의 역사와 그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그 아주 절묘한 대사 그런 묘사 그런 정의였다고 생각이 두 번째 보니까 들더라고요. 역시 영화는 두 번 봐야 된다고. 그 답이 되셨어요? 예. 다음. 이 중간고사 보기 전날 보러 온 고3. 아이고 이런 완전 티신 영화에 나온 중이 생각납니다. 저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 영화 끝나자마자 개봉날부터 1월까지 예매 다 했거든요. 가족들이랑 보려고. 제 질문은 강동원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영화에서 빙의된 마을 사람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동원 배우님이랑 이성 배우님이 밤에 이제 숨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그 장면을 찍으면서 제가 그때 새삼스레 사실 제가 원래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거는 뭐 비기를 가장한 액션 영화 아니냐 그랬더니 다들 그때 제작진에서 보시면 많다고 정확히 시나리오를 읽으셨습니다. 뭐 그래서 고생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씬 찍을 때 저희 며칠 찍었죠? 밤에? 4일 내내 뛰어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에 뛰니까 이제 요즘 갈수록 밤 촬영이 힘들어져가지고 저도 갈수록 밤 촬영이 힘들어져가지고 뭐 그리고 되게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구두를 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장면 진짜 독창적인 액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범천의 능력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그 손가락이 든 통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걸 이용해서 뭐 영혼을 막 보내가지고 그 자기가 되어서 막 쫓아오는 그런 장면인데 누가 이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보통의 액션 영화 쫓기는 뭐 추격전을 할 때는 적이 어디서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는지도 알 수 있고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걸 모르게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액션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원작에 없는 거죠? 근데 원작에는 없고 막 죽통을 많이 퍼부어서 막 범죄 애걸복걸하는 걸 되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죽통 터진 쾌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천 박사는 어쨌든 싸움을 잘하진 않으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피하면서 특히 동원 선배가 이렇게 내 동생 치거나 이런 모습이 상상했을 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도 이렇게 스타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재밌어 하죠. 자, 또 제일 먼저 저열하고 저기다 뒤. 사람 귀여우시네. 기다리는 동안 궁금한 거, 그 범천이 가족과도 뭐라. 활행인가요? 그 네. 부하 중에 윤병희 배우가 또 활용이 얘를 저분이 나 궁금한 겁니다. 이제 그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잡잖아요. 그때 이렇게 진짜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네.
이 각. 그럴 때 너무 표정이 무섭고 굴러가면 그거는 뭐 조명, 분장, 뭐 배우의 연기 그게 다 어우러진 결과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다시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면 그때 그 얼굴이 시간이 커 보이네. 눈 한 5분인가 남았어가지고 저는 제대로 안 하고 막 우연히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게 우연치 않은 결과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지 않고 야 이따 빨리 찍자 일단은 해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부탁해주는데 선배님 좀 죄송한데 급하게 제가 막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좀 죄송합니다. 제 말씀. 거기 근데 조명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는 조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조명도 희한하고 근데 현정 내가 아는 그 현정이 네. 맞아요. 예, 그 저분 많이 됐던 김장관도 현정의 분장도 좋고 무엇보다도 홍준호 배우님의 그 표정이 진짜 섬뜩했던 것 같아요. 제 시간을 좀 쫓기다 보니까 짜증이 약간 너무 잘생겼다.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네, 이제 너무 마이크 잘생겼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강동원 배우님 영화 중에 영적인 힘이 아예 통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이 듣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칠성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당중간 대대로 천실이라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이어받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자세는 나오지 않지만 칠성검 다루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설경이 열리고 그게 다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저 엑스칼리버를 뽑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발은 없지만 칼발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재밌어지려면은 완벽한 사람이라서는 또 곤란하잖아요. 어떤 약점도 있고 어떤 데서는 또 춘충하고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산 사람이 아닌 것을 보는 능력 그런 눈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힘을 합쳤을 때 완전체가 되어서 또 그것도 쾌감이 막 쭉하면서 그런 재미들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좀 능력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 저는 이제 금강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의 피해를 물려받았는데 이 신발은 없고 칼발만 있으니까 이제 칼발이 정말 할아버지보다 훨씬 센 거죠. 네. 본인도 몰랐지만 그걸 쓸 만한 상대를 못 만나서 몰랐다가 이제 범천을 마주하게 되면서 본인이 그걸 깨닫는 그런 설정을 제 스스로는 일단 마음속으로 잡고 갔어요. 네. 근데 그 이동희 강도령이 이제 이경 씨 집에서 이제 그만 가자라고 할 때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 그 장면 보면은 말빨도 아주 칼발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그때 여기가 참 능청스럽고 정말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거가 참 좋았어요. 그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연기를 하셔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컨셉을 잡고 오셨더라고요. 작정하고 오셨더라고요. 끝났는데 그때랑 그 굿할 때랑 다 이렇게 딱 설정을 처음부터 잡아놓고 갔었는데 그 굿할 때는 감독님한테 저 화를 내고 있다라고 그 이제 실제 무당분들 보면 막 고객분들한테 막 화내잖아요. 그거를 되게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고요. 반말하고 네네네. 그걸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끼리는 그냥 도울 선생님 버전 도울 선생님 김용호 선생. 제가 그렇게 설정을 잡고 갔었어요. 재밌다. 레퍼런스가 있었구나. 네, 또 다음 번. 이번 동원 씨 한번 그러면 여기 그 남자분 네. 남자분은 네, 안경 쓰시고
저는 보게 된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동원 배우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했었다니. 지금도 이제 왜 그러냐면 필모그래피를 이제 좀 보고 있으면 배역이 거의 겹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군도 같은 작품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캐릭터에서 약간 능청스러움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항상 탑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연기도 좋아하고 이번 천박사도 그런 캐릭터였고요. 근데 그런 능청스러움이 원래 본인이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서 연기에 녹아낸 건지 아니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연기로서 만들어낸 건지 그게 저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가 청스러움이 제가 개그 할 때 그런 쪽 개그를 좀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코미디 연기를 하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고 코미디 할 때가 제일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코미디가 있긴 하지만 능청스럽게 그렇게 하는 코미디도 있고 타이밍적인 코미디도 있고 이런데 저 타이밍 코미디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는 정말 전우치의 능청스러움 그리고 검사회전의 그 사기꾼 같은 그런 게 섞여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쯤에서 또 새롭게 표현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제가 능청스러움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성격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능청스럽지 않으신데 내면에는 약간 그런 수다스러움, 능청스러움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직 표현이 안 돼서 아직 배우로서 할 역할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걸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는 제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 영화 처음 한 10분만 봐도 저는 생각이 많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강동원 씨, 최동원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제일인지 몰라도 그냥 가장 좋아하는 몇 개 작품 중에 정원치가 있어서 항상 정원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원 씨 매력의 아주 절정이었던 영화였거든요. 이 천박사 나오기 전까지. 정원 씨가 그보다 못한 영화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눈동자와 그 입가의 그 감도는 장난기 있잖아요. 그런 개구쟁이 같은 그 눈에 그냥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표정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밖에 표현 못할 것 같은데 이 영화 천박사도 그런 매력을 잘 살린 또 하나의 대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거?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쪽에. 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후반부에 캐릭터가 되게 많이 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서는 상처가 되게 여기 조그맣게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상처. 영적인 힘 때문에 이번에도 보호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힘을 제외하고도 되게 튼튼한 캐릭터인지. 귀엽게 질문이시다. 튼튼한 캐릭터도 맞고요. 그다음에 얼굴은 그렇게 때리진 않고 약간 복부와 그 위를 때리는데 아마 식성검이 있어서 그 파장 같은 건 살짝 보이거든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안 입는 느낌으로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그게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손대 준비. 저희 찍을 때도 되게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맞아서 사람이 죽지 않나. 그래서 원래는 제가 도망다닐 때 배를 막 맞았는데 도망다닐 때 배를 보여잡고 이런 건 없었어요 시나리오에.
아무리 봐도 관객분들이 방금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나라면 이상할 것 같지 않을까 이래서 하려고 가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나름대로 애썼다고 합니다. 사실 늘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한지 참 정하기가 늘 고민이에요. 특히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그걸 어디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막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 영화인데 그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항상 선택의 고민을 만들죠. 뭐 기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에 유경식에서 끝내잖아요 영화를. 엔딩 찍고 나서 저희끼리는 아이고 병원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스토리가 출발하는 거니까 근데 참아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는데 촬영 감독 나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랑 연출부 생활을 제가 해무 연출부랑 기생충 담화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 촬영 홍경표 촬영 감독님 밑에 버스트였어요.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게 한 9년 전부터 이렇게 막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저랑도 동갑이고 친구인데 서로 잘 맞아서 했던 게 좋았고 신인 감독인데 이제 좀 약간 신인 촬영 감독을 해줬던 외운애가 제작진분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조감독 생활하면서 그쪽은 촬영 버스트였고 그래서 서로 자기 오야지 욕하고 그런 힘든 시절을 견딘 그런 케이스죠. 현직이 하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정말 시민이라는 사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앵글도 정확하고 사이즈도 정확하고 렌즈 선택도 좋고 조명도 좋고 다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그 데뷔하는 마당에 촬영 감독도 데뷔하는 사람을 쓴다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신인 감독에게는 노련한 촬영 감독을 붙여주고 영화사들이 그렇게 제작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붙여줘서 이게 무슨 배짱인가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저는 신인 감독님들이랑 작업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맞아. 그러게 유명하죠. 네, 많이 했었고 그때마다 늘 이제 베테랑 촬영 기사님을 붙여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저도 느꼈던 게 그 시너지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덜려는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너지가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한번 뭔가 입증해야 된다. 뭔가 노딴들한테 뭐 좀 보여주자. 이런 이제 투지로 막 의기투합해서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게 되죠. 신인 감독과 노련한 촬영 감독이 만났을 때 잘못되면은 뭐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감독이 의욕을 보일 때 노련한 촬영 감독이 그걸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뜻을 못 펴는 그런 신인 감독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게 작용한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준 것 같아서 지금 보기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음악 강래와 아주 큰 활약을 했네요. 강래나 감독님이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짐승들의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또 저랑도 나이가 비슷하셔서 다 음악 컨셉을 잡을 나이를 때 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래군은 여자분이십니다. 네.
여자분이신데 약간 파워풀한 음악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매드맥스 음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국악 뭐 다 뭐 신인 감독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짬뽕을 한번 시켜서 한번 두들겨 보자 북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 음악 감독들은 음악 그때 컨셉들은 좀 약간 좀 더 웅장해진 가슴이 웅장해지는 컨셉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막그 합창은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쓰는 것 같고, 네네네. 타악기 많이 쓰고 잘 영화에서 잘 듣지 못하던 악기들을 많이 편성했던 것 같고요. 특이한 시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박사가 힘을 받을 때는 일렉트릭 기타가 그냥 쥐잉하고 울리니까 아주 통쾌하고 신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저기 형광 연두색으로 그 전화기에 저요라고 쓰셨죠. 리오피다. 아니네. 사운드가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르 특성상 사운드가 중요하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많은 효과음들이나 음악이 사용되는데 혹시 사운드 연출 부분에서 혹시 특히 더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특히 그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방울 소리, 방울 소리의 노이즈와 막 뭔가 기괴한 소리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천이 빙의할 때 주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몸무원들이다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만의 주문을 좀 만들었는데 그 녹음에서 앰비언스처럼도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성범 소리에 좀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좀 차별화를 위해서 일반 샘뭉치가 아니고 영적인 샘뭉치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서라운드 효과를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범천의 그 중원 소리는 제가 그 집에서 비메오로 볼 때 들을 때는 정말 잘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됐던 건데 이런 극장에서 보니까 정말 공들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방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안 울리던 방울이 이제 그 처음 울릴 때 그 이솜씨 동생 그 장면에서 참 영화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천박사가 그때까지는 되게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고 좀 장난기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자기가 정리할 수 있다는 듯이 하다가 거기서 그것이 뜻밖의 울렸을 때 울리네. 이럴 때 웃기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네. 네. 그 연기가 참 연기가 좋았어요. 어쨌든 제일 저한테 천박사한테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관객들한테 딱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여서 그 이제 생각났네. 애드립. 그때 대사가 애드립이에요. 네. 방울이 울리네? 너구나.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없었죠. 다른 게 뭐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 원래 순서를 약간 바꾸셨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너구나 뭐 이런 했었는데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원래 방울이 한 번 울리고 이제 한 번만 울리고 하시는 건데 선배님이 이제 두 번 울리자 해가지고 저 텐션을 또 강화해서 오히려 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영화적으로는 나는 제일 좋은 순간이었어요. 뭐 굉장한 그 무슨 CG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아주 단순한 그냥 샷의 편집일 뿐이고 그냥 그 각본과 연기의 절묘한 그런 능력으로 아주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받을까 봐요. 이제 감독님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요. 여기 어디요? 우리 뒤에. 아 대박.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주세요. 예. 진짜 헤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웹툰이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웹툰의 2D적인 요소들을 3D적으로 영화화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네.
연출도 생각을 하면서 VFX 담당, 비주얼 이펙트 담당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뭐 환경 자체가 예산도 적고 질문을 못했다 하면서 예산이 꼭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CG를 주구장창 많이 이렇게 첨가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들 리얼한 베이스에 약간의 CG를 얻는다. 그 비율을 약간 리얼 7, CG 3 그러니까 7대3 배율로 좀 한번 비율로 해보자는 생각을 옛날부터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또 발전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7대 3으로 하기로 하신 분이 그렇게 그 설경 결계 막 우주로 나가고 막 그런 걸 하시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 느낌이다. 아주 수준 높은 질문 고맙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두 분 이제 개봉을 앞두고 관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인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제가 생애 첫 집의를 했는데 와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찬호 감독님이 이렇게 모델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인데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드릴 때부터 반응이 약간 이런 거예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뭐 그 농담이고 그 저한테 유머를 정제하면서 잘 만들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되게 감독님 현장에서 그 얘기 생각 많이 했던 감독님이라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모더레이터도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 개봉하니까 4DX도 제가 봤는데 재밌거든요. 뒤에 막 뜨거운 마음도 나오고 칼싸움할 때 겁나 흔들리겠는데? 의자가 심하게 많이 흔들리고 특히 제일 멋있던 장면 설경 안으로 들어갈 때 의자랑 같이 들어가요. 우와 우와 의자랑 같이 있는 봐야겠다.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박찬호 감독님께서 그 유머를 좀 정제해라 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듣고 유머를 남발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네 영화 네, 오늘 일단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독님의 첫 GV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박찬호 감독님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관객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